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40.51포인트, 1.95% 하락한 2072.42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0% 내린 624.5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9월 24일이었죠.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경기가 엇갈린 행보를 보여줬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때 9월 미국 제조업 PMI 예비치가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충격이었습니다. 9월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 47.8로 전월보다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6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데다가 2개월 동안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PMI 지수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그리고 50 이하는 경기 축소를 뜻하는 건데 이번 지수 발표로 미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으로 미국 뉴욕 증시부터 그리고 오늘의 아시아 증시 일제히 파란불을 켜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이 수치로 인해서 앞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과 그리고 10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류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틀 연속 보니까 너무도 반가운데요. 자, 오늘 장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파란불 켜면서 시작하더니 장중 더욱더 하락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이 5천억 원 이상 사자세가 들어왔는데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이 어제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반가웠는데 네네. 또 빠져나가는 모습 보여줬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제히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어제 야간에 이제 좀 이제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 네네네네. 보면서 상당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뭐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네네네. 빠지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은 많이 빠졌어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 물론 현물 시장에서의 변동성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제 외환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00원대 저항을 받았던 환율이 다시 한 번 더 1,200원대를 돌파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좀 이제 매도세가 좀 짙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연기금이 지금 상당히 매수세가 컸거든요. 이번 연도만 하더라도 8조 이상의 좀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증시를 좀 끌어올려줬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이 2천억 넘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좀 이제 시장의 낙폭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미국 제조업 지수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상 미국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렇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고요. 결국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통화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9월 달에 연준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10월이나 11월 달 이제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금리 인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9월에 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미국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고 금리 인하를 넘어서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유럽 전부 다 금리 내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계속 풍부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빠질지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제 좋은 흐름의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분명히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요. 그럼 마르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이요. 코스닥 함께 빠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네, 이제 사실상 지금 시장 상황에서 뭐 빠진다 올라간다가 지금 당장에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마부이침의 자세다. 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맞아요. 뜻이거든요. 그만큼 장인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냐 한다면은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구간이 빠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어쩔 수 없냐? 방금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실제 PMI 지수가 지금 역대 10년 만에 최저입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시작했을 때 최저를 달리고 있는 게 지금이에요. 거기에 더불어서 아시겠지만 유럽까지도 지금 금리 최저에 지금 부동산 버블 터지기 직전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사실상 지금 좋냐? 대한민국도 경제성장률 지금 하향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봐도 경제성장이 다 좋지가 않은데 대한민국만 지수가 우상향 나는 게 말이 되냐?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조정을 주는 게 당연한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지수를 보겠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예측할 수 없었느냐? 당연히 예측할 수 있었죠. 지금 뭐라 했습니까? 이 코스닥 지수의 상승 쐐기형이 나오면 뭐라고 했죠? 당연히 이거는 추세가 하락 신호라 말씀드렸죠. 이 저점과 이 실제 저점과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지만 점점 상승세를 줄여나가고 점점점 상승폭이 적어지는 이 상승 쐐기형은 하락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이탈하자마자 바로 우하향세가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하향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점을 찍으러 간다. 첫 번째 저점을 이 구간에서 찍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쌍바닥을 찍지 않으면 지수는 반등 못한다 했어요. 그러면은 저점 찍어야죠. 뭐 600포인트든 아니면 575포인트든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와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쌍바닥을 그려주는 상황에서 우린 뭐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 대장주를 찍으면 된다. 한 개만 봐야 되는데 뭐 여기 대지열병 터지니까 대지열병 잡으러 갔다가 저희 남북기업 실무협상 한다니까 갑자기 남북기업 잡으러 갔다가 그랬다가는 실제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손실 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중심적인 뭐 총선 정책 수혜주들만이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은 준비했거든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은 또 상한가 후속주 얻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한창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흐름 볼까요? 오늘 장 초반에 거래량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고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조금 달면서 3.81% 상승하면서 4,22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면은요. 그러게요.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좀 튀어오르는 모습이었지만 음봉을 띄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아까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어제 우리 방송에서도 네네. 대북주 따라가면은 안 된다, 물릴 네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네네. 역시나 오늘 대북주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윗꼬리 달고 많이들 내려왔어요.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테마주 매매를 한다는 것은 항상 이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하면 좀 수익이 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이 좀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대북주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북한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때는 그때 이제 팔아야 될 신호입니다. 사실상 이게 대북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테마주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에 매수하고 호재에 팔아라. 이게 참 이제 정석적인 매매인데, 자, 한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대부분 종목들을 볼게요. 한창이 지금 7월 말, 그리고 이제 8월 초에, 종목들이 좀 이제 하락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미사일 때문에 그랬었죠. 자, 미사일 때문에 그랬는데, 그 구간에서 미사일 발사 직후에 좀 이제 저점을 한번 찍고요. 그러고 나서 계속 옆으로 수평 이동하고 있는 모습들 보이시죠? 그러고 나서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쭉 급등해줬는데 사실상 지금 저항 구간에 맞는 자리입니다. 네, 지금 이제 2018년도 4월 구간 저항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2019년 9월 달 정확히 이 고점 구간에 왔어요. 여기서 이제 더 치고 올라가려면 과거의 거래량보다 더 큰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그 정도 거래량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간이고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단기적으로 쌍봉이 그려지고 있는 자리거든요. 이게 하락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주 아마 오늘 고점에서 들어가신 우리 시청자분도 좀 이제 몇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상 지금은 대북주를 노리는 구간이 아니라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노려야 된다. 저점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눌리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두 다 공통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기적인 테마를 따라잡기보다는 아주 중심을 잡고 한번 경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는 대북주 가지고 오셨는데 마르스 전문가님께서는 돼지 열병 관련된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체시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이 종목은 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6.19% 상승을 하면서 4,63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사실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다 갑자기 쭉 미끄러져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종가는 어느 정도 만회를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체시스요. 근데 오늘 올라갔잖아요. 그럼 또 배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또 잡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사실상 그렇죠. 맞아요. 이 양봉이 띄우면서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잡아야 된다는 고민들 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체시스가 뭐냐 하면은 구제역에 대한 방역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돼지열병 뜨면서 수혜주로서 급등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체시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어디서 떴냐? 이 파주에서만 3번이 떴습니다. 확정이 3번 떴고요. 총으로 따지면은 10번이 떴어요. 그럼 아시겠지만 파주에서 지금 돼지열병 계속 뜨고 있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번 더 뜰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파주에서만 뜨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왜? 실제 점점 내려간다. 이게 돼지열병이 퍼지면 안 되죠, 당연히.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퍼진다. 그럼 실제로 주가가 계속 뛸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충청도에 있는 이미 홍성에서 음성이 떴습니다. 더 이상 번지지 않았다는 소리죠. 이 번진 데 안에서만 계속 뭔가 속출하고 있는 거지 그 밖으로 뭔가 계속 퍼지거나 새로운 이제 지역에서 돼지열병이 터지거나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은 뭐냐 한다면 기대감이 전만큼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퍼졌다면은 그만큼 이슈라든가 그만큼 기대감이 커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예요? 계속 터진 데서만 터집니다. 그럼 기대감 꽤 죽겠죠. 그럼 체시스란 종목도 차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처음에는 고점을 찍어주겠지만 점점 고점을 낮춰주는 점점 고점이 내려가는 사실상 물량이 개인 투자자로 넘어가는 이 주가가 하락세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로 돼지열병을 갖다 찍으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찍을까요? 파주에서만 3번 터졌다는데요. 찍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뭐다? 저점에 있는 시장의 대장주입니다. 지금 겉절이 종목 찍을 때가 아니에요. 시장에 가장 센 종목들, 강한 종목들. 뭐라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대선에 집중하고 있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2020년 4월 총선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그럼 당연히 둘 다 선거를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정책 얘기해야겠죠. 그럼 당연히 총선 정책 수혜주가 제일 셀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에 집중해서 어떤 점이 가장 센 종목인지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4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새우글로벌입니다. 매수일은 9월 2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17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아까 계속 강조해 주셨던 그 총선 정책 수혜주이기도 하고 또 삼성 갤럭시 S11 수혜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어제 제가 0%요 막 이랬었는데 오늘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새우글로벌이 지금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드리는 종목은 대부분 총선 정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당장 오늘 내일 가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상한가를 때리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우글로벌 같은 경우도 이미 벌써 수익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천천히 보시면은 목표가 이상까지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EXT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9월 2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35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7.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요. 대선 정책 관련된 수혜주 그리고 남북 경협 수혜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3.9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장중한 때는 4,225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 종목도 우리가 사고 나서 내일이 조금 하향세를 보여줘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오늘 쭉 쏘아 올리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항상 얘기했지만 아까 그때 어제 얘기했죠.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 그랬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을 붙어도 절대 위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2% 빠지면 손절 쳐버리고 내가 매도 치면 결국엔 20%, 30% 가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왜? 상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중심은 총선 정책이란 걸 알기 때문에 충분히 1, 2% 눌려도 결국에는 12%, 20%, 30% 날아간다는 거예요. EX도 마찬가지로 아직 목표가 달성 안 했지만 이미 수익권으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략 7%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주는데 아직 덜 갔다는 거예요. 충분히 더 큰 상승, 목표가 이상까지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7% 수익에 만족하지 마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SDN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9월 1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51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25.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14% 상승하면서 1,64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 종목이요. 어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면서 전략 매도 전략 주셨는데 혹시 못 파신 분들 또 오늘 또 파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딱 줬던 아주 행복한 우리 종목인데요. 자랑하시려고 가지고 오신 거죠? 일단 매도 전략을 다시 한번 들려 가져왔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맞죠? 자랑하려고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일단 SDN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것도 제가 총선 정책이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상향 조정해드렸죠. 1,600원 이상까지 보세요. 말씀드렸는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 공개해드렸냐면은 이날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양봉에서 이제 우리 저점에서 매수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구간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지지부진하다가 상승세, 우상향세가 만들어지면서 대략 몇 퍼센트입니까? 24%까지 급등세가 만들어지면서 누구나 20%가 넘는 수익이 충분히 가능했어요.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20%, 25%씩 우상향세, 급등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돼지열병이라는 단기 이슈에 우리가 정신 팔릴 때가 아니라 중심 이슈 종목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에서 계속 급등 나오고 계속 25%씩 20%씩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오픈 베이스도 21% 갔죠. 왜 갔습니까? 총선 정책이었어요. 한국 프렌즈도 30% 갔죠. 왜 갔습니까? 총선 정책이었습니다. 30%, 20% 이상 급등 나온 종목 전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히든스타에서 공개드린 종목 전부 총선 정책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SDN도 총선 정책 이슈로 25% 이상 급등이 나와줬는데 아직 저점에서 안 간 종목이 있다면은 그 종목을 아마 우리가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SDN이 화끈하게 상한가를 못 가졌기 때문에 이번 종목만큼은 우리가 상한가를 한번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SDN을 넘어설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종목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대신정보통신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9월 11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600원인데 역시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6.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총선 정책 대장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잘 갔습니다. 이 종목도 자랑하시려고 가지고 오신 거 맞죠? 네, 사실 대신정보통신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방금 확실하게 말씀하신 대로 총선 정책이 맞습니다. 그래서 총선 정책으로 최근에 드린 종목만 하더라도 오픈베이스 20%부터 뭐 한국프렌즈 30%, 이번에 SDN 같은 경우도 25%, 대신정보통신도 대략 16%, 17% 나와줬거든요. 그런 데서 웬만한 종목들, 제가 히든스탁에서 드리는 대부분의 종목은 급등이 나오고 대부분의 종목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종목이라도 수익을 안 냈다면 과연 히든스탁을 본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공개해드릴 종목은 지금 20%씩 급등했던 종목들을 다 합쳐서 수익률을 보다, 그 다 합친 수익률보다 더 크게 갈 수 있을 만한 이제 다시 돌아온 총선 대장 시즌입니다. 총선 정책 수혜주 한 종목 남아있거든요. 저점에서 아직 급등이 안 나온 종목이에요. 그 종목 제가 이 20%, 25% 상한가 후속주로 오늘 공개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원익큐브입니다. 매수일은 9월 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8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7.8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2% 하락을 하면서 2,2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면은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9월 20일에 2,675원까지 딱 찍고 그 이후에는 음봉을 내리켜가지고 좀 걱정이 컸는데 그래도 이 거래일째 빨간불을 반짝반짝 켜고 있는 원익큐브입니다. 외국인들 이 거래일째 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대기업 관련 협력 모멘텀이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가져가도 될까요? 그럼 당연히 가져가도 되죠. 아, 진짜요? 항상 이 중소형 종목들이 가장 큰 모멘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대기업과 협력되는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매출이 단기간에 엄청나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자 원익큐브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나노 와이어 관련된 기술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차 혁명 관련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만약에 고점이었다면 제가 좀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월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월봉상 큰 쌍바닥이 한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자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나중에 폴더블 넘어서 이제 롤러블까지 출시가 된다면 그러면 더욱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럼 이제 내일 당장 올라갈 종목이 아닌 좀 이제 한 달 뒤나 좀 이제 2개월 뒤 이렇게 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익큐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믿고 한번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DKT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9월 1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2,3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흐름 볼까요? 이 종목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49% 하락하면서 9,9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왠지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 박스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그렇죠. 내려왔다,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모습인데요. 현대인과 가장 밀접한 제품이 네네. 휴대폰과 관련돼 그렇죠. 있고 또 네. 대기업 협력 모멘텀을 또 네.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이 종목도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내일 당장 상승할 종목보다 또 이제 일주일 뒤나 좀 이제 한 달 뒤에 이렇게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DKT 같은 경우에도 요 폴더블 관련된 이슈가 네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좀 4차 혁명 관련했을 때, 자 우리 사람들이 핸드폰을 제일 많이 들고 다닌단 말이죠. 근데 그 핸드폰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 바로 이 DKT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 인터플렉스가 7,000% 올라갔습니다. 그 바로 스마트폰 관련주 때문에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DKT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멘텀을 한번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홀딩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1월 1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래핀이 나왔습니다. 그래핀. 네. 미국에 진출을 해요. 이 기업이 뭔가 기술이 엄청 좋고. 예, 이 기업이 직접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이제 투자를 한 그 회사가 좀 이제 미국 그래핀 시장에 좀 진출을 했거든요. 미국 그래핀 시장을 넘어서 이제 미국 수처리 관련된 그런 사업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모멘텀이 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내일 당장 급등할 종목도 좋겠지만 좀 이제 일주일 뒤나 2주일 뒤에 상승할 만한 그런 종목들도 좀 이제 준비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대지 열병주나 대북주들의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그런 수급들이 좀 이제 다른 쪽으로 가려면 그만큼 과거에 한번 급등했던 종목들이 좀 종목들로 좀 강세를 보일 텐데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예상이 되고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 국외제지가 그래핀 관련된 이슈로 거의 뭐 600% 넘게 올라갔어요. 지금 좀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200% 이상의 요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지금 좀 이제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거래 없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메이저 수급들이 빠져나가진 않은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INC 같은 종목을 봤을 때도 단기간에 바로 이렇게 급등해주는 그런 모습들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 그래핀 관련된 이슈가요. 과거의 대지열병처럼 또 단기간에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점에 있는 테마들을 우리가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저점에 있는 테마들을 공략해서 일주일 뒤, 2주일 뒤를 도모하는 것도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아니 그래핀이 나와가지고 반도체나 아니면 그래핀 이쪽인 줄 알았는데 네네. 항암 물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제약 바이오 섹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아까는 왜 그래핀 얘기를 네. 하면서 왜 지금은 왜 뭐 어? 항암 관련된 얘기를 하느냐. 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라는 것이 있죠. 재료? 재료가 이 한 종목 재료가 하나 있을 때 30% 갈 거, 두 개 아. 있으면 60% 70% 갈 수 있지 양쪽에. 않겠습니까? 그걸 두고 이제 복합 이슈라고 얘기를 네네. 하는데 제가 오늘 강조드릴 종목도 이 복합 이슈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핀 관련된 이슈도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 나노입자를 통한 이 항암 물질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좀 이제 강세를 보여줬죠. 바닥 구간에서. 이 종목도 이제 그때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 함께 좀 이제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 바이오 이슈와 그리고 이제 그래핀 관련된 이슈 두 개 이슈를 딱 놓고 봤을 때 과거의 강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상당히 좀 외면된 그런 테마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당장 올라갈 종목보다는 일주일 뒤나 2주일 뒤를 도모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때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막 이렇게 타자를 팍팍팍 친 거 봐서 찾으신 것 같아요. 맞죠? 네, 오늘은 아마 이 마르스 전문가를 좀 확신 있게 믿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 사실상 지금 그래핀만 하는 회사를 본다 한다면 10개 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핀 회사만 고르면 힘들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나노입자를 이용한 이 항암제를 같이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실제로 항암제와 이 신약이죠. 신약에 대한 항암제와 그다음에 이 그래핀 이슈를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제 아시겠지만 바로 나노메딕스라는 기업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나노메딕스가 나노입자를 통해서 항암제를 만들고 실제 이번에 스탠다드 그래핀에 이 투자를 하면서 같이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구간에서 최근 제약바이오가 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슈도 있다 보니까 저점에서 뛴다 그러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구간이 지금의 이 나노메딕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 같았으면 두 종목, 세 종목 말씀드렸겠지만 이번에는 아마 이 딱 한 종목 나노메딕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요? 네, 나노메딕스 한번 믿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죠? 네.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틀리면은 제가 여기 커피 다 쏘겠습니다. 진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틀려야 되는지 맞춰야 되는지 저도 헷갈렸어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일단은 올라간 건 맞겠는데 너무 급등하면 또 잡으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대신에 급등을 하는 구간도 고점에서 급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점에서 저점에서? 급등을 하는 것인지 이게 중요하죠. 어. 저점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20% 이상의 급등이 나온다는 것은 시장에 관심을 못 받다가 이제 시장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제약 바이오의 투심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오면 어차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낙수 효과로 작은 종목들도 소형주도 다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뭐 무리하게 추격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바닥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을 우리가 좀 선침해 해가지고 좀 이제
공략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고 가장 좋은 자리는 한번 급등을 했다가 눌리는 자리가 제일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나노메딕스입니다. 나노메딕스로 정정용 화이팅 어사님 하면서 하트도 뿅뿅 보내주셨고요. 저 오늘 핑크 입었는데 예쁘다고 보셨나 봐요. 핑크 공주님 너무 예뻐요 하면서 나노메딕스 보내주셨습니다. 다 지금 나노메딕스로 쭉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멋진 암행어사님 구길제지 아닐까요? 라면서 하트도 뿅 보내주셨고요. 아마 수정해 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핑크 너무 잘 어울리세요 하면서 미녀 앵커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래는 나노메딕스로 진짜로 아주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 이 안에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을 줄 몰랐는데 네, 정답이 있었네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과연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을 믿고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면 아무래도 체험권을 받아가실 것 같습니다. 문자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꽤 오랜만에 5G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하면 또 5G로 우리에게 수익을 많이 주셨잖아요. 네, 굉장히 사실상 상한가를 연속으로 한 4번에서 5번 맞아요. 연속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게 이번에 삼성이 솔직히 일본에서 지금 한국을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일본의 이동통신사 KDDI라고 대략 2위입니다. 2위 통신사의 5G 통신자 및 공급을 삼성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대략 2조 3,500억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 지금 이미 도쿄에는 삼성의 이 5G 통신 장비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상태고 KDDI 같은 경우는 2021년도까지 대략 10,000개 정도의 기지국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2023년도까지 대략 53,000개 정도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아마 전 세계에 끼칠 영향은 대략 20% 정도로 5G 통신 장비를 공급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G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최강이구나. 사실상 화웨이도 있고 미국의 다른 기업들도 있겠지만 전 세계 20%의 통신 장비를 공급한다는 얘기 나온 거 보면은 거의 3손가락 아니라 거의 2손가락 안의 기업이 삼성전자고 5G가 대한민국 이슈가 제일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더 기대됩니다. 얼른 힌트 열어볼게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보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것도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저 알려주신 거잖아요. 클라우드 이렇게 띄어 올려놓고 이렇게 떼서 쓰는 거. 네. 그렇죠. 근데 또 궁금한 게 세계 5대 기업이 모두 다 이곳을 집중 투자를 한다. 그러면 미래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 삼성도 있어요? 삼성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5대 기업이에요? 네, 삼성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5대 기업이 알리바바, 아마존, IBM,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이렇게 해서 5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이 5개 기업이 중심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 어디냐? 그게 바로 클라우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IBM 같은 경우에도 이 오픈소스에 대한 클라우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
클라우드가 결국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한 층이든 한 건물을 쓰고 있는 서버실을 없애고 가상 저장 공간에 모두 올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상 저장고에서 필요한 것만 꺼내 쓰고 그 안에서 서버실을 몇백 개를 만들든 몇천 개를 만들든 클라우드 공간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층이나 한 건물을 쓰는 서버실을 한 그냥 방만으로도 모든 서버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실제로 지금 알리바바와 페이스북이 손을 잡고 파이토치라고 하는 이 딥러닝, 실제 인공지능 딥러닝 클라우드 시스템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전 세계의 최대의 클라우드 AI 시스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가 클라우드에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G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5G를 통해 정보가 왔다 갔다 하고 인공지능이 계속 이 처리를 하는 것들을 실제로 서버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수정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꺼내 쓸 수 있는 클라우드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G 시장에서도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는 바로 클라우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추리를 해볼까요? 암행어사 전문가는 어떤 종목일 것 같아요?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이요. 5G 관련된 이슈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얘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총선 관련된 얘기도 아까 계속 해주셨는데, 사실상 5G와 총선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본 와중에 한 나무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총선은 잘 모르겠지만 이 나무기술이라는 종목이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사실상 이 4차 혁명 관련된 이슈 중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술의 발전을 하냐 마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만큼 이 4차 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클라우드 사업인데, 지금 이 나무기술이라는 기업이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G 관련된 이슈도 좀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보다 그렇게 큰 상승은 보이지 않죠. 상승했다 지금 눌리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자리로도 좀 매력적인 자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봉상 흐름을 봤을 때도 계속 지금 이평선 지지 구간을 횡보하면서 좋은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무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는 나무 기술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어, 600조면 엄청 큰 건데 퍼블릭이 또 들어갔어요. 퍼블릭이면은 공공,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잘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총선까지 엮인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600조 규모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예산안보다 1년 예산안보다 많은 게 600조거든요. 그런 상황에 600조 규모의 퍼블릭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게 각 기업마다 이걸 새로 구축하기에는 중소기업들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를, 이 서버실을, 이 저장 공간을 어느 한 기업이 일정하게 만들어 놓고 빌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시장 규모가 얼마다? 600조다. 근데 전 세계 5G의 절반을 어디가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의 절반은 누구 거다? 한국 거라는 거죠. 왜? 5G로만 클라우드 시스템의 그 빠른 처리 속도와 빠른 데이터 속도를 꺼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의 600조의 절반은 한국에 독점돼 있다 볼 수 있다라는. 근데 거기 더불어서 총선 이슈까지 엮여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실제 과거에 총선 정책 이슈와 대선 정책 이슈가 있을 때 한 번 뛸 때 100%씩 뛰었던 종목이에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 최저점에서 단 한 번도 급등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럼 이번에 총선 정책 수혜주로서 SDL 25% 급등했죠. 대신정보통신 대략 16%, 17% 급등했죠. 오픈메이스 21% 급등했죠. 대부분 종목들 아시겠지만 한국 프랜차이즈 30% 급등했습니다. 대부분 20%, 30%, 40%씩 다 급등했어요. 이번 종목 아직 최저점이고요. 한 번도 급등 안 나왔습니다. 그럼 실제 아시겠지만 뭐예요? 지금 5G 클라우드와 과거에 100%씩 뛰던 종목이라 했습니다. 총선 정책 수혜가 같이 엮여 있다 한다면은
뛸 때 얼마 뛴다. 20% 뛸 거 30-40% 뛰고요. 30-40% 뛸 거 60%, 70% 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뛰지 않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상한가 후속주 맞춰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볼까요? 한일 네트워크스 아닙니까? 라고 보내주셨고요. 나무기술, 그다음에 마르스님은 링네트밖에 모르는데 하면서 아나운서님 예뻐요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링네트 또 왔고요. 나무기술 와 있습니다. LF, 알텍까지도 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나노메딕스 계속해서 오고 있고요. 또 어느 메시지가 와 있네요.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 네, 뭐예요? 핑크 공주 태연앵커님, 퀸 엘리자베스보다 더 아름다우시네요. 약간 백숙이라고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임스님께서 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과연 이 안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종목이 있을지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 나노메딕스가 정답이었으면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잘 좀 세워주세요. 오늘 너무 힌트를 좀 쉽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엔 좀 어렵게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나노메딕스 원래는 요 소방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다 이제 제약 바이오를 넘어서 이제 신소재인 요 그래핀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가격 전략 좀 제시해드려 갈게요. 자,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가격 전략은 시가 이하에서 한번 공략해 보시고요. 지금 이제 급등 이후에 음봉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인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한 9,400원 라인대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7,000원 라인대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암행어사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나노메딕스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9,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이요. 더 궁금해요. 왜냐면 또 5G 하면 우리 마르스 하니까요. 네, 사실상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사실상 요새 좀 무료 방송을 사실상 좀 희귀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항상 특정한 날에만 또는 특별한 날에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실제로 제가 드리는 웬만한 종목들, 히든스탁에서 웬만한 공개했던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총선 정책 수혜주만 드렸습니다. 오픈베이스가 대략 21%, 한국프렌즈가 30%, SDN이 24%, 대순용보초는 16%까지 대부분 20%씩 30%씩 다 급등시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히든스탁에서 공개한 종목들이 대부분 같다는 거예요.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총선 정책이라는 중심만 잡고 대장만 잡고 한다면은 지금 거기에 더불어서 상한가 50% 60% 뛰는 거 전혀 어렵지 않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이슈 뭐라 했습니까? 600조 규모의 퍼블릭 클라우드 수에 더불어서 과거 100%씩 뛰던 총선 정책 수혜까지 엮여있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20-30%씩 뛰었다면은 이번은 5G까지 엮여서 대략 30% 뛸 거 40-50%, 50% 뛸 거 60-70%까지 뛸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총선 정책 상한가 후속주 단 한 종목, 지금까지 한 종목이라도 수익을 못 봤다면은 이번 종목만큼은 꼭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종목 오늘 방송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말씀드린 오후 9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에게만 그 한 종목 공개하니까요. 오늘은 제가 솔직히 매번 종목 그냥 드렸는데 오늘만큼 제가 선착순 50분 걸고요. 50분밖에요? 50분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시까지 선착순 50분 들어오신 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 참여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개천절입니다. 금요일 전략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요일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암행원사 전문가님.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우리 계좌를 좀 이제 갉아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호재를 통해서 급등한 종목들은 좀 이제 추격 매수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상 시장의 추세가 지금 상방을 돌렸기 때문에 굳이 고점에 있는 종목들, 티에 오르는 종목들보다는 좀 이제 눌리는 종목들을 좀 매수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눌리는 와중에도 요 복합 이슈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이슈보다는 두 가지 이슈가 함께 동반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보면서 매매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제가 항상 이 히든스탁에서 공개하는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에 드는 종목이 없거든요. 항상 이 저점에서 맞아요. 뛰기 전에 당일 20%든 30%든 뛸 종목을 드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올라간 종목들 위에 잡아봤자 1, 2% 먹거나 마이너스 30% 손실 나거나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고점에 찍지 마라. 고점 매수하면은 절대 안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중심을 잃으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지열병 또 확진이라면서 따라갔다가 또는 뭐 저기서 실무협상하는데 남북 기업주 따라갔다가 절대 그렇다가는 수익 못 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총선 정책이 대장이라 말씀드리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마르스 전문가를 따라온 사람만이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아까부터 사실은 더욱더 기대가 된다고 하는 게 5G 하면 또 마르스 전문가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계속 히든스탁에서 5G 주실 때마다 상한가 계속 가고요. 우리에게 진짜로 왕창 큰 그런 수익률을 주셔가지고 오늘 또 기대가 되는데 오늘 그러면 이번 시즌에서 가장 강력한 종목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상한가를 가던 5G는 그냥 5G였는데 이번엔 뭡니까? 5G 600조에다가 총선 정책까지 엮였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상한가 갈 것도 40% 50% 뛰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대장은 총선 정책이고요. 그 총선 정책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수익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오픈베이스 21%, 한국프렌즈 30%, SDN 24%, 대신용모특시 16% 계속 20%가 넘는 대략 30%까지 가는 상한가 가까운 급등 수익을 지속적 보여드렸어요. 한 번 더 못 잡았다 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히든스탁을 본 사람인가 싶을 정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지금까지 못 잡았다면 이번만큼 꼭 잡으셔서 수익을 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그 5G와 총선 정책이 동시에 엮이는 상한가 후속주입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후 9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입니다. 오늘 9시고요. 제가 분 말씀드렸습니다. 선착순 딱 50분에게만 알려드립니다. 꼭 참여해서 이번만큼은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셔라. 어떤 종목인지 꼭 상한가 후속주 가져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50분에게만 한정적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꼭 놓치지 마시고 꼭 그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개천절입니다. 뜻깊은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